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4월에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5월부터는 다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는 제가 곧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이 경직되고 몸이 아프게 되죠. 그건 또 정신에 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몸에 좋은 일을 해주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기분 좋은 산책을 한다거나,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기분도 같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영양도, 선순환도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악순환도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 다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상태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어, 우리는 과연 우리 몸의 주인일까요?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라면 우리 손톱을 좀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머리카락을 좀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일어났으니까 심장아 이제 뛰기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좀 잘 시켜줄래? 이렇게 위한테 명령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죠. 못하죠. 머리카락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라는 샴푸 같은 거 예전에 막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우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 우리의 몸은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것도 예전의 발표이고요. 현대에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하고 분석하는 기계가 더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약 10조 개에서 30조 개 사이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0조 개에서 30조 개의 세포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약 90%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우리의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세포들이요. 혈관도 구성하고 근육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세포들은 실제로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가 미생물로 구성이 돼 있대요. 미생물은 뭐죠? 생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생명체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장 속에 그 90% 정도가 장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되게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장을 쭉 펼쳐놓으면 축구장만큼 크게 펼쳐진대요. 그렇게 넓은 면적이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90%의 미생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내 안에 나는 그냥 이런 단일 생명체가 아니라 정말 많은 미생물들을 품고 있는 다생명체, 초생명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함께 공존하는 거죠. 네.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그 결정의 근거가 사실은 이 미생물들의 밸런스, 이 미생물들이 내보내는 신호,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할 때 우리의 입맛에 의해서, 그날 기분에 의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근거가 바로 미생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공식품들, 입에 이렇게 그냥 달게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지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패스트푸드들,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막 조미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요, 그러니까 합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자극적이고 화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은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쁜 유익균은 좋은 거고 유해균은 나쁜 거죠. 유해한 균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 음식이 들어가면요, 유해균들의 먹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막 증식을 하고 유익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균들은 이렇게 구석에 찌그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득세한 유해균들은 더 많은 음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유해균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 패스트푸드들, 정크푸드, 몸에 안 좋은 감미료, 착색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입에만 달게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 예, 그런 강력한 인공의 맛을 가진 그런 음식들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몸에 좋은 자연에서 난 건강한 음식들이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유익균,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세균들,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유해균만으로 100% 채워질 수도 없고, 유익균만으로 100% 채워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음양 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평화롭게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몸도 조화를 이루어야 평온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유해균, 유익균도요, 절대로 한쪽이 100%가 될 수 없고 그 적절한 비율이 이루어졌을 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의 양이 좀 더 많고 유해균의 양이 적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뭐 정크푸드나 이렇게 편의점 음식 같은 것들을 먹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몸속에 유해균들이 그것들을 영양소로 섭취하고 증식을 해서 결국에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그런 몸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점점 더 몸에 안 좋은 식습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몸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음식들을 처리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야만 그때서야 그런 음식들을 몸에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찬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 카드로 여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찬물도 젊었을 때는 잘 마시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우리 몸이 위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찬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도 많이 시리고 몸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내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구나, 내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라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라면 한 그릇 뚝딱 비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그릇을 다 먹을 수가 없죠. 그게 라면이라는 거에는 조미료, 감미료, 착색제, 방부제, 그 가공된 밀가루,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젊었을 때야 몸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어쨌든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지방으로 쌓아서 몸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놓거나 했지만 더 이상은 그걸 이겨낼 몸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땡겨서 그걸 먹었다가도 끝까지 못 먹고 남기고, 예, 이렇게 나중에는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살과 피와 모든 대사 활동에 사용이 될 뿐더러 유해균과 유익균의 먹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익균에게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이 증식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이게 비단 우리 몸 안에서 몸의 건강 상태에만 관련이 될까요? 당연히 유해균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몸 안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 어떤 충동, 예, 짜증, 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런 감정들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행복 호르몬, 좋은 호르몬, 건강한 호르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좋은 의지를 발동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가 자꾸 꺾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불행한 생각, 그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정말 고도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생화학 공장이에요. 생화학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이 연료가 정확하게 내 몸에서 연료로, 에너지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피와 살과 대사를 이루는 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들, 수십 개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들을 발생시키는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생화학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먹고 싶은 게 왜 먹고 싶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정확하게 예정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들, 탄산음료, 카페인 우유, 이런 다 감미료와 방부제와 착색제와 이런 것들로 범벅이 된 화학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정확하게 내 몸 안에서 유해균, 유익균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몸 안에서는 각종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성인병들이 발생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우울한 호르몬, 부정적인 호르몬, 화가 조절이 안 되는 분노 호르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것들이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건강한 피와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몸에 유익균이 증식을 하면서 좋은 호르몬들, 행복 호르몬들, 건강한 호르몬들, 그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액티브해지고 활동성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원하고 하고 싶은 목표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단순히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리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이 대사를 하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글리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포들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들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간과해요. 그런데요, 이 세포들도요, 나예요. 나의 DNA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작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내가 이 몸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해요. 나의 미니미들이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듯이 똑같이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몸의 대사를 다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사회가 마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파업을 하게 되면 온 집에 전기가 끊기게 되고, 그리고 택시나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들은요, 각자 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각자의 역할을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충실히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들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포들 간의 대화를 고장나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파서 잘 대화를 못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당장 감기 몸살에 걸리면 대화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회사 출근 못하겠어 하고 쉬게 되죠. 그런 일이 정확히 내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게 면역이 떨어지고 저하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기 몸살을 앓게 되는 건요, 나의 세포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있다라는 건 내 세포들이 그만큼 더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앞에서 말했던 음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들도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포는, 세포 핵도 있고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세포도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걔가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해서 세포 활동을 하고 이 세포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포가 각각의 대사 활동을 할 때는 비타민, 무기질, 좋은 단백질, 좋은 영양소들,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좋은 이런 재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해균들은 증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그 몸의 상태에 걸맞는 호르몬들을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건강과도 바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오차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입맛은 유해균, 유익균의 밸런스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해균들이 우리 몸속에 많아지면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게 만들죠.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이 계속 당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의지예요. 의지.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술, 담배, 의지로 끊을 수 있죠. 의지로 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런
안 좋은 음식 유사 물질,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음식 유사 물질 먹는 것을 줄이시고 끊으시고 중단하시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먹는 것 참으시고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 따뜻한 차, 비타민을 타서 따뜻하게 계속 저는 좋은 비타민 B군과 그 미량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제를 음료수로 계속 요즘 마시고 있어요. 미량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먹으니까 이 탈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누적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훨씬 그 작은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는 뭐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 밑에 떨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됐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소금을 같이 비타민하고 타서 에너지 드링크로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커피 끊어야 된다. 카페인 끊어야 된다. 뭐 콜라 사이다 끊어야 된다. 그러면 갈 길을 잃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음식도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먹던 습관이 있으면 건강한 음식 어떤 걸로 먹으면 될까를 찾으셔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줘서 불편하지 않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너무 불편하면 또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해주면 좋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카페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건강한 것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구분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최대한 건강한 음식으로 잘 찾아서 드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정확하게 내가 먹은 것 그 자체예요. 내가 먹은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먹는 것에서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건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해서 바로 PT를 끊으시거든요. 그런데 먹는 게 충분하게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연료를 넣지 않고 엔진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몸이 고쳐지는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순환 운동, 그리고 적당한 순환 운동과 적당한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사실 확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습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언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혹은 한 달, 두 달 정도 하다가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습관으로 완전히 장착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인간이 하나의 습관을 완성하는 데는 평균 99일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의 몸의 피가, 오늘 만들어진 피가 한번 쭉 내 몸을 돌고 새 피로 갈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00일에서 12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데 그 정도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몸 안에 소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 자체로 정말 대단한, 위대한 그런 초생명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만의 특권으로 의지라는 것을 부여받았어요. 그 의지를 발동하셔서 딱 4개월 동안 내가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건강한 몸, 그리고 건강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발동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자꾸 꺾는 것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유해균들 때문이에요. 자, 딱
4개월, 딱 120일 동안 건강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